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검거된 지 68일 만에 방금 전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조희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까요? 이제 모든 건 강태용의 입에 달렸습니다. 김미현 바른가정 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국장, 김대호 기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해공항으로 강태용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가서 정말 뻗치기를 하고 기다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바로 그냥 뒷문으로 빼갖고 대구지검으로 데려갔단 말이죠. 예. 사실은 피해자들이나 혹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옷까지 감춰서 데려가냐 글쎄 하는 말이에요.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예. 일단 피해자 모임에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황당하다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보도자료로 검찰에서 사실 내셨더라고요. 그걸 내용을 봤지만 뭐 그렇게 낼 정도면 당연하게 피해자들을 배려해서 뭐 네. 이런 김해로 들어온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고 뭐 발표를 할 법도 한데 왜 대구로 바로 이렇게 바로 빼돌려서 모든 기자분들 다 촬영 못했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거든요. 예. 저희도 물론 다 가 있었고 피해자들도 네. 헛걸음을 한 거죠. 이인철 변호사님. 네. 중국에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린 지 거의 70일 다 돼서야 그렇죠. 이제 국내에 왔고 네. 또 와서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네. 왜 그렇게 사진도 못 찍겠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국에서 체포됐을 때만 해도 일주일 이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예상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 중국 공안에서 좀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절차가 늦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강태용 씨 얼굴을 또 가리고 또 말을 못하게 막은 것은 사실 국민이 어떻게 보면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또 우리 뭐 수사기관에서 또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게 실제로 또 검거된 적도 있었고요. 또 적발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또 뭐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사라든지 모든 과정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 압송된다던 사람이 68일 만에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60여일 동안 어떤 손을 써놓지 않았을까? 어떤 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그렇죠. 인명에 은폐해 놓은 건 아닐까? 그렇죠. 걱정이 크단 말이죠.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피해자 모임 쪽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중국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파기할 거는 많이 전산도 파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렇죠. 거기에서도 68일이나 뭐 지금 체류가 됐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국내에 인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혹시 수사 무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기관, 검찰, 경찰 수사기관 관계자들한테는 이 강태용의 송환 소식이 거의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윤철 변호사님. 그렇죠. 이 지금 강태용 때문에 구속된 사람만 벌써 7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려 이제 4조 원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피해를 하고 사기를 쳤잖아요. 그 돈의 상당수가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 로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의혹이 됐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노비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 부장검사가 이제 2억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징역형이 7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또 모 검찰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해서 현재 재판 중이고 예. 또 경찰도 많이 또 적발이 됐고 그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용이 나름대로 이 조직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도 뭐 인맥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예.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꽤 그 로비를 잘했었다. 그래서 지금 정관계 로비는 강태용이 다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런 관측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그 늦게 송환해오니까 뭐 우려가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또 조희팔이 중국에서 맞선까지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올 추석까지도 목격을 네. 했다는 분들, 제보자분들 두 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예. 사실 이제 국내로 이제 신변 보호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중국에서 좀 위협을 받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로 들여오려고는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격자분. 네. 실제 조이팔을 만나서 1시간여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뭐 예를 들면 입주 도우미식으로 이제 네네. 조이팔 씨가 이제 원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실제로 컨택을 해서 만나보고 이제 조이팔 씨랑 직접 얘기도 해보고 이제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것도 네. 저희가 다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희팔이 맞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100%. 그러니까 100% 저희가 맞다. 이제
2004년부터 조이팔 씨 사진을 다 갖고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그 과거 사진부터 그 사업 잘 됐었을 당시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했는데 다 네. 맞다라고 너무 놀라면서 이 사람 맞다라고 그러니까 맞선을 봤던 여성 네네. 말이죠. 그 와중에도 여자는 필요했나 봐요. 그런 겁니다. 네. 인철 변호사님 일단 오늘 이제 들어온 강태용 뭐 죄목이 30건 넘는다고 하는데 네. 어느 죄목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수사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이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도 있고 예. 조이팔과 공범한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피해자들의 그런 피 같은 돈을 정말 편취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 이제 특경법이 적용받아서 가중처벌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 뇌물 공여죄, 그다음에 피해자의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 또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응유죄 여러 가지 죄명으로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이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최고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갤럽 조사 결과 영화 베테랑과 사도의 주인공 유아인 씨로 꼽혔습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인 독존입니다. 지금 내부자들이 아니죠. 영화가. 베테랑. 예. 제가 내부자를 참 재밌게 봤어요. 베테랑의 유한 씨가 한 역할은 이제 재벌 3세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격투기까지 어마어마한 격투기까지 하면서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3세. 그다음에 또 사도에서는 정말 사도의 그 뒤지에 갇혀서 죽는 그렇죠. 또 세자. 또 이제는 드라마에서 이방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가장 예. 많은 주목과 팬들의 뇌리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는 확실히 유아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연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게 예.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아인이 올해의 그 영화 배우로서 꼽힐 수 있었던 작품은 네. 사도도 있긴 했지만 예. 베테랑에서의 연기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진짜 나쁜 사람처럼 연기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악역인데 네. 너무 뭐 잘했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악역의 이미지를 자주 해왔던 사람들이 악역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하지만 정말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악역 같지 않은 사람이 악역을 맡았을 때 예. 연기를 제대로 해냈을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네. 그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 이번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보여준 캐릭터이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옷을 잘 차려입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소름 끼치게 나쁜 사람.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의 연기를 잘해냈죠. 그리고 뭐 이제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네. 어이가 없네. 네.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썼긴 했지만 이 그 가진 자들이 배운 상식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 대사 하나도 유아인 씨가 잘 소화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인 씨 외에도 또 다른 순위의 영화 배우들이 있던데 사실 올해뿐 아니라 쭉 보면 천만 관객 타율이 제일 좋은 배우는 따로 계시죠. 그렇죠. 예. 뭐 송강호 씨, 그 다음에 또 이 황정민 씨 네.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황정민 씨는 국제시장과 베테랑 예. 유아인 씨와 함께 출연했던 작품으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7위를 한 오달수 씨가 이제 타율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 국제시장의 베테랑의 암살까지. 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뭐 갤럽에서 조사는 했지만 네. 조금 이제 조금 그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면 오달수 씨에게 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영화계가 몇 명의 배우로서 남자 배우로서 이끌려간다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요. 이 두 작품 이상을 한 1년에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그 남자 배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네. 크지 않나 하는 생각. 그래도 일본이랑 비교해보면은요, 예. 일본은요, 정말 한 3명이 다 해먹나 싶을 만큼 배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남자 폭이 넓은 배우 거군요. 폭이 좀 넓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유아인 씨 내년에도 좋은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더니 독설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양입니다. 야당은 냄비 속 개구리 신세에 평생 야당만 할 정당이라고 저주를 퍼붓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안철수 의원의 독설들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개했지만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네. 저는 첫 문장 보고요. 예. 정청래 의원이 하신 말씀인가 그렇죠. 했어요. 지금 야, 누군가 이 저 CG 화면을 봤으면 야 얼굴 잘못 났어. 그렇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만한 지금 발언들인데요. 권세진 기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어서 저렇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죠. 자신이 없고 지금 뭐 추가 탈당이 별로 네. 없고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돼서 독서를 뽑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측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기자들이 볼 때는 정말 쌓인 게 많아서 이분이 뭐 이미지는 부드럽지만 사실 옛날에도 그 기업할 때도 그 부하 직원들에게 굉장히 엄하고 약간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뭐 부드럽기만 한 분이 아닌데 네.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표나 친노 세력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 안에서는 네. 아무리 뭐 서로 쇄신을 하자 뭐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천도 어떻게 받을 수 없을지 모르고 내 지역구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2번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이상 저 정도로 얘기할 수 없었는데 탈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네. 입도 정말 이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아니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드디어 네. 안철수가 저렇게 하는구나. 뭐 나중에 배치를 달 수 있을지 그 신당이 성공이 할 수 있을지는 전혀 뭐 모르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쌓여왔던 것을 지금 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탈당 신당이 어떻게 되는 거는 둘째치고 네. 그동안 본인이 양보하면서 받아왔던 그 얘기들을 지금 빨리 다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입은 가벼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을 따라갈 거로 보였던 의원들의 엉덩이는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확 탈당의 그 후폭풍이 불 줄 알았는데 후폭풍커녕 지금 미풍도 안 불어서 이게 탄력이 떨어진 거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거냐를 놓고 의견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송호창 의원이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지형으로 볼 때 안철수라는 이름을 달고 그 주변 인물들로 배지를 달고 나는 안철수의 측근이다를 자초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 네. 내에서도 그 지분을 내가 뭐 안철수 대 김한길은 50대 50이기 때문에 나도 그 지분의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탈당 안 하거든요. 예. 이 상황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이제 바보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야당도 지금 어떻게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배지가 중요하고 내 저기가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하고 뭐 손을 잡고 네. 만약에 한 30-40석 이상의 저기로 간다면은 물론 다 따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시나리오 친노를 이렇게 좀 따돌림을 시키고 나머지 야당은 이제 중도 야당으로 다 가는 이런 게 된다면은 다 따라올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 대표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시간이 좀 있다 충선까지는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황주홍 의원은 오늘 예. 그 안철수 천정배와 함께하는 단일 대우의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에 문병호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 다 나올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탈당을 선언하고 예.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도 좀 생각을 바꾸겠어라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물거품이 될지 활화산이 될지 내일 결국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활화산은 지금으로 봐선 내일 어떤 분들은 내일 세 분이 진짜 탈당 기자회견 하는지도 내일 대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실 초반에 예상했던 탄력과는 많이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본다. 네.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저는. 여자들 마음 바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남자들 마음 바뀌는 것도 정말 무서운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안철수 신당이야말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네. 이슈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뒤에 김한길 의원이 다 사전 작업 그렇게 해놨다. 보는 예. 관측도 여전히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요새는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잦아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아니,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날이 좀 추워져서 일단 엉덩이 좀 지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좀 피해갈 것 같아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안풍. 그렇지 불긴 불건이 나는 그 걱정, 나는 관측, 나는 예상하는 분들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 생중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지금의 19세에서 18세로 내리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거의 19금 풀리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형사법의 그 미성년자는 14세예요. 예. 또 민법에서는
19세예요? 네. 20세 아닙니까? 19세로 이제 낮춰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운전면허 딸 수 있는 나이 다르고 예. 또 우리나라가 정말 뭐 기준에 따라서 나이가 다 다른데 네. 일단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 하는 주장이 왜 나왔다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네.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네. 다 18세 미만, 18세 이하를 한 게 이제 32개국이고요. 19세로 된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은 다 18세 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아 따라서 잠깐만요. 지금 강태용 지금 나오네요. 최근에 조이파 씨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무슨 조사 받으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죽어지러졌습니다. 조이파이랑 최근에 연락하신 적은 없고요. 조이파 씨 죽었습니다. 그거 직접 보신 건가요? 조이파를 죽음 직접 봤다고요? 언제 죽었습니까? 11년도 겨울입니다. 11년도 12월에요. 겨울입니다. 12월 달에. 12월 달. 조이팔은 2011년도 겨울에 죽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옆에서 그러니까 2011년 12월로 알려져 있으니까 12월인가요? 다시 물어보니까 겨울이었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여튼 조이팔은 죽었다. 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하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두 개의 메시지를 네. 남기고 카메라에 일단 검찰이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지검으로 압송돼서 들어가 모습을 현장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압송을 했으니까 뭐 한숨 돌린 다음에 저 신문을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시작을 해도 저 발언 조이팔은 죽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두 발언 외에는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검찰에서 하여튼 수사의 네. 전략이나 능력을 잘 발휘해 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지검이 죽은 조이파를 살려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많이 네. 보전되는 그런 수사 결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네. 하시던 말씀 또 계속하는 네, 걸로.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네. 이 참정권 확대를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여당과 일부 그 반대론자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네. 또 선거 연령을 낮출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네.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투표를 갈 시간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엉뚱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네. 하시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재반론이 가능합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바쁘지만 직장인도 일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래도 다 선거하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공약을 하는 사람에게 다 투표할 거다.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똑똑하고요. 다 네. 사립 판단 능력이 있고 또 설령 학생들이 다 몰표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 반론입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약간 너무 관습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진짜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그 청소년들이 무조건 야당을 찍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진 요즘 않겠죠. 청소년들이 너무 성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세진 기자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야당 아닌데 네. 사실 18세라는 얘기 우리가 18세, 19세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3 학생들이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만 생- 18세가 예. 대체로 고3이고 예. 만 19세가 이제 대학을 그리고 뭐 생일이 그렇죠. 지나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예. 선거권이 우락가락하니까 예.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이 많다고 야당 성향인 거 아니고 오히려 뭐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예. 대학 가서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절대 안 되겠다라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일본이 이제 내년부터 18세로 가니까요. 좀 뭐 정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18세로 가는 것도 뭐 18세든 19세든 큰 무리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했겠지만 예.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